안녕하세요. 메리우드입니다. 저희 메리우드는 폐목재 업사이클 목공방이고요. 폐목재 중에서도 팔레트를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거나 인테리어를 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팔레트를 이용해서 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발받침을 만들어 보실 건데요. 먼저 이거를 만들기에 앞서 폐목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63% 이상이 산림이지만 최대 목재 수입국이라고 해요. 그만큼 버려지는 자원으로서 원목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원목은 탄소 저장을 하는 좋은 소재이긴 하지만 또 무분별한 벌목이나 잦은 폐기로 인해서 탄소가 배출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원목이 아닌 가공 목재를 사용해서 저희가 또 처리할 때는 다이옥신이나 퓨린 같은 환경 유해 물질이 많이 나와서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가공 목재가 아닌 원목을 사용하고 또 폐목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종이가 목재를 원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종이 영수증을 쓰지 않고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또 우리가 이사 다닐 때마다 쉽게 가구를 바꾸는데 이럴 때도 원목으로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뒷부분에 기간이 있잖아요. 소재별로 기간을 보시면 원재료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기간입니다. 엄청 길죠. 아마 이대로 있다가는 지구 환경이 엄청 오염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목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자연 친화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도 살펴보시면 폐기물이 나오는 목재를 구분해서 볼 때 사업장 폐기물이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하게 될 팔레트 역시 사업장 폐기물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영업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간과하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주위에서 살펴보시면서 가구가 버려지는 가구가 없나, 내 주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재활용해 볼 키트 제품인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키트를 하나하나 펴서 저와 같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실 거니까요. 한번 펼쳐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드시게 될 작품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렇게 발 받침으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노트북을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 이런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키트 구성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십자 드라이버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목재를 가공할 수 있는 이렇게 사포, 그리고 도색을 할 수 있는 스폰지 3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나중에 코팅을 용액으로 코팅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는 이렇게 도색을 위한 스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포를 도와주는 목재가 작은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용액 3가지, 그리고 피스, 그리고 비닐 장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팔레트입니다. 지금 여기 촬영 공간에도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팔레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런 팔레트를 다 분리하고 이 안에 있는 이런 핀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키트 상판으로 만들어서 제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발받침의 칙판에 해당하는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실 게 여기 보시면은 XO 이렇게 위치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기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의 순서로는 먼저 사포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도색을 하고 그 후에 피스로 결합을 하고 마지막으로 코팅을 하고 완성을 할 건데요. 여기 사용되는 용액이 다 수성이긴 하지만 또 작업 공간을 나중에 정리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바닥을 보양을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깔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공간에 바닥을 보양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정리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포를 하실 거고요. 사포는 이렇게 거친 면과 거칠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친 면을 통해서 목재를 가공을 할 거고요.
제공해드린 작은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감싸서 하시면 사포를 하실 때 이 나무 조각이 없으면은 사포할 때 손이 마찰이 있어서 발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나무를 감싸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목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줄 무늬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목재에서 결 방향이라고 합니다. 요 결 방향을 유념하셔서 이쪽 방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결 방향이 아닌 쪽으로 하게 된다면 사포가 가공되는 게 아니라 스크래치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면을 이렇게 가공을 하시고요. 모서리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가공을 하십니다. 모든 면을 다 가공을 할 텐데요. 자,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제가 모서리 옆면을 가공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차이가 보이실까요? 사포가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거친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 저는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그 위치와 이런 것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멈추시고 꼼꼼하게 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면과 모서리가 다 작업이 됐다면 이쪽 면도 있습니다. 이쪽 면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도 내 모서리와 이 면을 가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도 차이를 보실 수 있고요. 사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본인이 만져봤을 때 만족할 정도, 그리고 단면이 부드러우면 다음 가공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널 하나 끝났으면 두 번째 목재도 같은 방법으로 꼼꼼히 면과 모서리를 해주실게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목재가 약간 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재를 양면을 다 사포를 하실 경우에 그래도 이 뒷면보다는 노출되는 면을 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어디가 노출되는지 그거를 고려하셔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가공을 해주시면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판 가공이 마무리되셨으면 이제 측판을 가공하실 텐데요. 측판에서 사포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지금 요 위쪽 면은 그 목재가 밀착되기 때문에 이쪽을 가공을 해서 복선을 만들어 버리면 밀착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 목재가 밀착되는 면과 바닥이 닿는 면, 요 부분을 제하시고 이쪽 면과 이쪽 면,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목재의 사포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목재 그 줄무늬 방향, 결 방향 고려하셔서 같이 사포해 보실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포 과정은 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시고 꼼꼼히 본인의 작업 과정과 속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판과 측판이 다 마무리가 되셨으면요, 이 작업 공간에 떨어져 있는 나무 먼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물걸레로 충분히 닦아주시면 됩니다. 나무가 물걸레질을 했을 때 약간 거칠어질 수도 있지만 다음 과정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걸 개의치 마시고 자, 물걸레로 충분히 닦아주시고 다음 작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쓰실 거는 이렇게 용액 2가지가 컬러가 있어요. 그리고 스폰지 3개 중에 작은 사이즈 2개를 고려하시면 되고요. 제공해드리는 비닐 장갑을 한번 사용해 보셔서 이거는 나중에까지 쓰실 거니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스테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걸 사용하실 때 색깔이 저희가 진한 색깔과 연한 색깔 두 가지 드렸는데 어떤 색깔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 연한 색깔을 그 저희 로고가 있는 곳에다가 하시면은 요 색깔이 요 로고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실 때는 그 침전물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액이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연한 색깔을 이쪽에다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이걸 여신 다음에 자, 이 앞쪽보다도 뒤쪽부터 먼저 채색을 해 나가신다면은 앞쪽에 하실 때 좀 더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뒤쪽부터 먼저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요 용액은 스펀지에 뿌려도 되고 목재에 뿌려도 됩니다. 다만 뿌리시고 좀 빠르게 도포를 해 주셔야지 스테인 특성상 빠르게 건조되고 목재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고른 결과를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바로 빠르게 도포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제품을 한 가지 쓰고 있습니다. 바로 비닐 장갑인데요. 지금 이 용액이 수성이긴 하지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 용액이 손에 묻으면 조금 지울 때 번거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지만 물로도 닦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회용을 안 쓴다는 취지에서 안 쓰셔도 좋겠습니다. 자, 면이 도포가 됐으면 이 잘린 옆면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이쪽 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목재 속까지 색깔이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용액은 수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색깔이 조금 진하다 싶으시면 물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한 가지 패널의 색깔이 완성이 됐으면은 또 제공해드리는 다른 진한 색깔을 또 적용해 보실 텐데요. 자,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그 다른 스폰지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절방향대로 두 번째 패널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용액도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겠죠. 예, 침전물이 고루 섞여서 발색이 될 수 있도록 자, 고루 섞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바르시면서 만약에 이 색깔이 조금 연하거나 진할 때 만약에 너무 진하다 생각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좀 타서 하실 수 있고요. 좀 연하다 싶으면은 한번 바르시고 잠깐 시간차를 두시고 한 번 더 바르시면은 색상이 진해지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컬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시다 보면 내가 충분히 빠르게 도포를 했는데도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목재 기본적으로 색감이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인 칠한 이후에도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노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하거나 연한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조금 도포가 안 된 부분만 본인이 꼼꼼히 살피셔서 그것만 점검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나중에 코팅제를 다 바른 이후에는 더 완성도 있게 나오고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깔 농도 차를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받침 같은 경우에는 바니쉬만 저희가 칠할 거기 때문에 이 색은 칠하지 않고 놔두시고 다음 작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패널 두 가지 색깔을 다 칠하셨고요. 발리지 않은 곳이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이 스테인은 생각보다 금방 건조가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금방 건조가 될 텐데 그래도 다음 작업을 빠르게 이어가기 위해서 혹시 작업 공간에 가정용 드라이어가 있으면 요거를 건조기로 이용하셔서 찬바람이나 더운 바람 모두 가능하니까 겉에 손에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한번 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 용액이 묻어나지 않으면 건조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 로고가 있는 부분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마킹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이 받침의 아랫부분도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념하셔서 같은 곳에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위쪽에도 보시면 이쪽에 X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편 요 아래 보시면은 하부에 X표 있는 데를 잘 확인하셔서 이게 좌우가 바뀌어도 안 되고 위아래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가공해 놓은 피스의 구멍이 아랫부분이랑 일치되게끔 미리 사전 가공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배치를 해놓고 그 십자 드라이버와 피스로 여러분이 조립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위치를 파악하셨으면은 처음에 저희가 나눠드린 이런 피스와 십자 드라이버 지금 앞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지금 바로 챙겨보시고 피스 결합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저는 피스를 들고 이렇게 결합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피스 머리와 그 십자 드라이버의 십자 모양을 잘 맞춰서 위치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재도 이렇게 흔들리고 나는 두 손으로 그 공구랑 피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옆분 같이 하셔가지고 협업으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 앞쪽으로 가져다 놓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멍이 위에서 아래로 같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요 옆면의 위치를 요 단차 없이 목재의 위치를 딱 맞춰서 이 외부에 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딱 위치가 맞아지실 거예요. 그 위치에 놓고 자 피스를 여기 놓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조금 자 그러면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실 건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누르는 힘을 가지고 돌려야 훨씬 결합이 잘 됩니다. 밀착력도 좋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돌려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갔을 때 멈출 때는 언제냐 그 말씀을 드리면은 피스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꼭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피스를 어느 정도 이 위치에 왔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되고 내가 힘껏 돌렸을 때 피스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위치 자, 그 정도까지 멈춰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밀착력 좋게 결합이 되십니다. 자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지금 피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자리 거를 먼저 하시면은 라인을 잡으시기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위쪽 거를 또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조금 넣어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꾹 눌러서 이렇게 결합을 하십니다. 자, 한쪽 패널의 끝부분이 완성이 됐으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양쪽이 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하시기에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저는 이쪽을 먼저 또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목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라인을 잘 봐주시고요.
단단히 잡고 힘을 줘서 나사를 돌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피스 결합이 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혹시 내가 다 돌렸어도 추가적으로 더 결합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걸 다 돌린 이후에도 한 번씩 더 이렇게 돌려주시면 결합면이 밀착이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릴 때 조금 힘이 빠져서 끝까지 못 돌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결합을 하시고 이 위를 한 번 더 피스로 돌리면 반바퀴라도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밀착력이 좋고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더 이렇게 해주시고, 또 혹시 가정이나 작업 공간에 이런 드릴이 있으시다면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하시겠죠. 이걸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까지 해주시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결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사포도 하고 도색도 하고 지금 결합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팅하는 과정만 여러분이 남았는데요. 코팅은 이렇게 조금 큰 스펀지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코팅 용액도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침전물 없이 고르게 그 내용물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하던 그 장갑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이걸 사용하셔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기 바닥면까지 이번에는 다 여러분들이 도포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뒤쪽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제 망쳐도 뒷면 망치는 걸로. 자, 그래서 뒤에 부담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포나 도색이나 모든 거는 목재에서 가공할 때는 결방향 유의하셔서 최대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작업하실 때 어떤 기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지 자,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연습이 됐으니까 여러분 잘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도 하셔도 되고 목재에도 하셔도 됩니다. 자,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스테인과 다르게 이 바니쉬 코팅제, 이 바니쉬 특징은 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지 않으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뒷면을 하고 있다, 옆면을 어디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하시다가 조금 내용이 많으면 옆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쓸어주면서 고르게 도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액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얇게 한 번을 바른다 생각하시고 얇게 바르시면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패널 뒷면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빠르게 이렇게, 자, 그 부분을 더 용액을 덜지 말고 있는 용액으로 위에서 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뒷면 작업하실 때 이 부분과 패널 안쪽도 다 하시고, 지금 여기만 나중에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놓고 앞면을 하실 때 바로 돌려서 하실 수 있겠죠. 지지면이 안 칠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널을 하시고 이쪽 옆면을 하시고 바로 돌려서 보여지는 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앞뒤로 다 되었고요. 다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스테인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작업 공간에 드라이기를, 건조기를 이용하셔서 이것도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에 바니쉬가 묻어나지 않으면 1차 건조가 된 거고요. 만약에 나는 코팅력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얇게 도포를 하고 건조를 시키고 다시 한 번 더 건조가 된 이후에 한 번 더 방금 하셨던 과정을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좋은 작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사포를 가지고 있다가, 아까는 사포의 앞쪽 면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사포의 뒷면을 이용해서 목재의 거친 면을 한 번씩 이렇게 살살, 아까처럼 목재를 가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액이 건조됐을 때 울퉁불퉁한 표면을 처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많이 주지 말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훨씬 만져봤을 때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얻으실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거는 반드시 완전 건조가 된 이후에 하셔야지, 만약에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포 뒷면 가공을 하실 경우에는
이 바니쉬가 다 밀려서 여러분 애써 만든 작품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완전 건조가 된 이후에 오히려 사용하시다가 하셔도 좋습니다. 사용하시다가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수성 용액이기 때문에 목재가 물을 만나면 섬유질이 같은 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끝까지 그 제품을 다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예쁜 발받침을 이용해서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고, 테이블 위에서는 노트북 거치대나 다용도로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재활용 제품으로 만든 발받침은 바로 이 뒤에 보시면은 이런 거친 목재를 가공을 여러 번 거쳐서 이렇게 그 소가구로 탄생을 한 거거든요. 저렇게 거친 가구는 우리가 자칫 버릴 수 있는 소재지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재활용을 녹여낼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활용 축제에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재활용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더 축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주변 지인들한테도 지구환경에 도움되는 이런 생활 순환의 라이프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